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SNS에는 몇 년 전 오늘 제가 올린 사진과 글을 보여줍니다. 어떤 글은 지금 제가 쓴 글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현 상황과 똑같은데요. 2014년 오늘 저는 다산콜센터 상담원과 감정노동에 대한 인터뷰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과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글을 썼는데요. 대한민국 리더들의 가장 큰 문제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좋은 대학 나와서 고속도로 성장만 경험한 그들에게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는 능력은 없다. 라고 썼는데 이것도 지금과 같습니다. 반면에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제가 변한 것을 알 수 있는 글도 있었습니다. 2012년 오늘 쓴 글입니다. KTX 안에 제발 아이들 좀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다. 정말 너무 시끄럽다. 물론 제가 엄마가 되기 전의 글입니다. 몇 년 후 오늘 제가 쓴 이 글과 인터뷰를 듣는다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2019년 6월 12일이죠.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낙관하고 자신한다. 더욱 아름답게 세계를 연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화웨이의 샤오양 최고 전략 책임자가 어제 한 말입니다.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로 창사 후 최대 위기에 직면한 중국 통신 장비 업체인데요. 화웨이는 이렇게 여유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중국과 미국과 같은 강대국 사이에 껴서 곤란한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죠. 오늘 속은 쓰리지만 좀 이런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요.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소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이 화웨이 최고 전략 책임자의 말, 저 들으면서 좀 약 올랐는데 약 오를만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네. 적어도 이 정도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 세계 평화를 위한 어떤 노력 이런 거는 누구나 다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현 상황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아니 세계 평화를 갖는 건 잘 알겠는데 네. 우리는 지금 미국, 중국 때문에 평화가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경제적으로도 네. 그렇고 힘듭니까? 전 좀 약 올랐는데.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미국 특히 중국 화웨이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들은 지금 속이 많이 아프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물건도 안 팔리고 샤오미 저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삼성을 탈환하려고 했다가 지금 훨씬 멀어져 버리고 그러나 기업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렵다고 해서 속내를 드러낼 수는 없는 거죠. 네. 네. 오히려 이런 당당한 이야기가 오히려 속은 썩고 있다. 속은 지금 불이 나고 있다를 방지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자, 그 미중 무역 협상이 지리하게 계속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한테 불똥이 튀는 건데 지금까지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를 했고요. 예. 지난달에 한국 니네도 동참해. 예. 그랬어요. 예. 그렇죠. 장군이죠. 예. 그리고 중국은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술 기업들을 소집했어요. 예. 멍군으로 받은 겁니다. 예. 이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죠. 예, 미국이 이제 화웨이를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렸죠. 네.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서 안보 위협 기업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안보 위협 기업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적어도 미국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모든 기업들은 그 화웨이와 거래를 일체 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미국 바깥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또 미국이 아닌 기업으로서 미국 내에 들어와 있는 그런 기업들이 계속 중국하고 거래를 했을 경우에 여기에 근거 법규가 좀 애매한데요.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그렇게 되면 이 미국 기업이 아닌 기업들이 중국과 계속 거래를 하면 자기들의 법률의 소기의 목적, 네. 이른바 화웨이를 고사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다른 나라를 향해서 다른 나라도 이 화웨이와 거래하지 말아달라. 화웨이는 미국 안보만 해치는 게 아니라 세계 안보를 외치고 있다.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이것을 이제 당하는 화웨이 입장에서는
그래 미국 말을 들어서 우리하고 거래를 안 해? 그렇다면 중국의 보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이 무서우면 미국 말 듣지 말고 우리하고 우리 말 들어. 이런 그야말로 큰 고래들 싸움에 지금 새우들 줄 세워놓고 기합 넣는 이런 모습이 점출되고 있습니다. 그 줄 세운 새우 중에 첫 번째 새우가 우리잖아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중국이 정말 그 중국 내에 글로벌 기술 기업을 다 소집해가지고 군기를 잡았어요. 니네 예. 미국 말 들으면 안 돼. 예. 맞죠?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미국의 이제 그 국무부의 국가개발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우리로 치면 과거의 경제기획원 같습니다. 정부 주도로 경제개발을 주도하는 중국 국가 조직 중에서 경제부처에 관한 가장 최고의 권한을 가진 곳인데 여기서 전 세계 IT 기업들을 전부 소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중국한테 터졌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한 공식적으로 건 없어요.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은 소장님 이때 어느 기업 대표적으로 어느 기업 예. 불려갔어요?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들어갔고요. 네. 미국 기업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델 컴퓨터 그리고 영국 기업의 ARM이라고 있습니다. 요 5개 기업은 뉴욕 타임즈가 미국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다는 진보 언론이죠. 거기서 요 5개가 중국에 불려가서 네. 중국 발전위원회에 불려가서 혼이 났다. 중국과 거래하지 않으면 너희들 국물도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보도를 하기에 이르렀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 다음 날 한국 외교부에서 이제 외교부 기자들이 사실이 맞느냐 이러니까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 이제 이렇게 간접적으로 시인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중국 외교부는 이건 통상적으로 있는 얘기다. 중국의 국익을 위해서 수시로 만나고 중국과의 협조를 부탁할 수 있는 것이 특별히 말 안 들으면 혼낸다라고 채찍을 든 것은 아니다. 평상적으로 있는 일이다. 그렇게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까지의 지금 그 진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을 불렀고 중국에서는 그냥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틀리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 자체가 이게 얼마나 그 가운데 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말해주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정부에서 지금 전략조정 지원반을 외교부에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미중 무역 갈등이 좀 간단히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미국 편에 설 건지 중국 편에 설 건지 아유 유치해라. 근데 이거 지금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기업은 그런 어떤 입장이에요? 특히 LGU 플러스요. 예. LGU 플러스를 딱 지적하시는 거 보니까 그 LGU 플러스의 5G, LTE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화웨이라는 회사가 여러 개의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특히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이 통신 장비예요. LTE 4세대 제너레이션, 특히 5세대 제너레이션 쪽으로 가면서 화웨이 장비가 지금 세계를 석권하고 있거든요. 네. 점유율이 1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동 통신용 장비를 장착을 해놓고 이른바 뒷구멍을 통해서 자기들이 장착해 놓은 그 반도체 이런 그 기구를 통해서 정보를 빼내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미국의 우려거든요. 네. 자, 그런 이 미국의 우려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삼성전자라든지 SK 그다음에 KT 이 두 회사는 에릭슨이라든지 또 삼성전자 이런 제품을 썼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LG U+인데 LG U+는 10여 년 전부터 화웨이와 전략적 동맹을 맺고 지금 많은 장비를 LG U+ 장비를 깔아놨어요. 특히 지금 미국이 문제로 삼는 것은 주한 미군이 한국에 와 있지 않습니까? 미군 장비들이 이 이동통신을 사용하면 그중에서 LG U+를 써야 되는데 그 통신 중에 화웨이 기계가 있어가지고 휴전선 부근의 정보가 북경 당국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 LG U+ 좀 정신 차려라. 해리슨 우리 미국의 주한 대사가 네. 꼭 집어서 U+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누가 들어도 U+라고 알 수 있는 U+에서 경고를 했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 것이다. 근데 LG U+에서는 어쨌거나 화웨이 쓰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결정 안 했어요?
뭐라고요? LG U+에서는 지금 그 화웨이 거를 안 써도 될 수도 있었는데 국가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쓰기로 했다. 뭐 이렇게 제가 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5G 장비와 LTE 장비를 화웨이를 쓰고 있잖아요. LG 예. 플러스가. 근데 교체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교체할 수 없을 거예요. 없을 거다. 왜 그러냐면요. 교체를 물리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은 현재 지금 5G 제너레이션뿐만 아니라 4세대 이동통신망의 네. LTE망에도 전부 화웨이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화웨이를 쓰지 말라는 얘기는 화웨이 LG U+ 6개월 내지 1년간 완전히 통신을 중단해야 되는 상태예요. 네. 그리고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게 되면 부품을 갖다 쓸 수가 없습니다. 기계는 계속 부품이 필요한데 LG U+로서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당히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지금 뭐 기술적인 것도 그렇고 비용 때문이라도 화웨이를 지금 화웨이를 교체할 수 없을 것이다. 네, 이제 와서 교체하기가 너무 어렵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미국의 편을 들기보다는 중국의 편을 드는 시나리오가 먼저 우선순위가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중국에서 유학을 하셨어요? 아니요. LG U+ 때문에요. 현실적으로 LG U+가 지금 바꿀 수가 없잖아요. 화웨이로. 예. 화웨이를 다른 걸로. 예, 그렇지만 문제는 LG U+ 하나만이 이제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중국에 물건을 가장 많이 파는 것은 역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인데 그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 화웨이라는 회사가 이동통신 장비를 만들어내면서 그 부품을 삼성전자와 SK 걸 많이 쓰고 있거든요. 미국이 지금 정조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 LG U+가 아니고 LG U+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경제적으로 더 훨씬 덩치가 큰 것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안 가면 화웨이로서는 바로 이동통신 장비를 못 만들어내깁니다. U+가 거래를 중단하게 되면 LG 화웨이에 돈을 조금 못 벌게 되는 것이지만은 삼성전자와 SK가 부품 공급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기가 흔들리죠. 경제가. 화웨이로서는 당장의 부도, 도산 위기를 맞을 수도 있거든요. 뭐 그렇지만 또 우리 업체에서 물건을 팔지 못하니까 가뜩이나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은 그 중에 핵심적인 이유가 반도체 단가 하락 그리고 수출 물량 감소거든요. 그런 면에서 고민은 좀 깊죠. 그렇겠네. 그래서 중국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콕 집어서 불렀나 봐요. 그래서 화웨이는 중국 입장에서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어차피 우리 제품을 써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U+를 부르지 않았어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불러서 자기들을 표현으로 하면 모셔다가 앞으로도 계속 잘해보자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것이고 압력 행사는 없었다. 이렇게 지금 해명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 아쿠아비트가 혼인한 건지 부탁당했는지 사실 확인은 하신 거예요 하셨는데 아주 공손하게 모셨고 모셨다고는 말은 하지만 저희가 쉽게 이해하고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부르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니까요. 뭐 대놓고 혼을 냈댔습니까마는 협박을 한 건 맞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정중하게. 정중한 협박이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미국 쪽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미국 쪽의 얘기를 이렇게 무시한다면 아무래도 한미동맹이나 관세 보복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미국의 요구는 지금 안 쓰면 당장의 제재를 가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당장의 제재를 가할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협조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미국에서도 사업체를 갖고 있고 미국에서도 많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적어도 미국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은 중국으로 팔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실제로 SK 하이닉스나 삼성에서 팔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화웨이에 대한 공격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한국도 우리 동맹이니까 세게 좀 동참해 주라.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은근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수장님? 우리 현명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저도 알아요. 현명하게 대응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느 한쪽 편을 들면은 안 된다고 봐요.
이게 그래서 광해군의 중립외교 이야기도 나오고 줄을 잘 타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진짜 큰일이네요. 이 광해군의 중립외교까지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식견 높은 지지를 해주셨는데 그거는 너무 갔나요? 예, 너무 갔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정치적인 사안이 네. 나중에 이제 보복이 오는 근데 이것은 정치적인 사안보다 경제적인 사안으로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 면에서는 사드 보복하고도 많이 달라요. 일각에서는 롯데가 당한 사드 보복의 제2의 사드 폭풍이다 하는데 뭐 그것도 좀 과장된 그런 우려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드 보복 같은 것은 안보 문제 때문에 국가 대 국가로서 한쪽에서는 설치하면 폭파하겠다라는 그런 죽고 죽이는 상황에서 한국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명청 교체기에 이 인조 대왕의 고민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기업들끼리 얘기고 정부는 그래서 우리 청와대 윤종원 수석도 정부는 나서기가 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에 전 충분히 그 고심이 이해가 돼요. 정부가 여기서 지나치게 나서서 누구 편을 들으라 그러는 순간에 기업도 망하고 우리 기업들도 정부도 다 같이 망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의 선택 문제는 결국은 두 가지 논리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업의 경영 전략은 결국은 이윤이 어디서 많으냐 하는 이런 문제 하나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세계가 지금 국제 무역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국제 무역에 관한 룰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본적으로는 WTO라는 세계 무역 기구를 통한 국제 무역 규범이 있고요. 그 밖에도 국제법, 국제상법 등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꼼꼼하게 철저하게 이럴 때일수록 원칙적으로 나아가서 미국이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원칙에 맞으면 적극적으로 호응해주고 원칙에 맞지 않으면 불응하고 중국의 요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어떤 지금부터 이 미국과 중국과의 처신을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약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맞습니다. 예. 저도 그 말에 되게 동의하는 게요. 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많지 않고요. 예. 그럴 때는 정말 원칙대로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게 맞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이 게임의 플레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때 상황에 따라 각기격파를 하는 거를 좀 전략으로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두 가지 기업의 논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이윤이 어디서 많이 나느냐를 봐야 되고 하지만 국제무역법이라든지 이제 집단 이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미국, 중국이 그렇게 막 나가지는 않을 테니까 좀 몸을 낮춰서 상황을 보자. 그렇습니다. 이거 뭐 무슨 오늘 삼국지 강의를 듣다. 그렇습니다. 명나라, 청나라, 병자호란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라르고 김님이 눈높이에 맞는 진행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어쨌건 약자로서 진짜 약자란 말은 안 할래요. 어쨌건 솔직한 심정으로는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제 G20 회의가 열린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조금 서로에게 미국, 중국이 출구를 열어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좀 어떻게 변곡점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앵커님 너무 걱정을 하실까지 약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거꾸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자가 아니라요. 고래 싸움에 새우가 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고래가 싸울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들어가서 공부해서 몸을 키우면 됩니다. 우리 한자 수거에도 어부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큰 애들이 싸울 때 새하고 이 조개가 싸울 때 둘이 충돌했을 때 어부가 먹는 거거든요. 자, 중국이 한국 기업을 불렀다.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좀 자랑스러운 측면도 있어요. 미국 전쟁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헤게모니의 한 자루를 쥐었다는 겁니다. 한국이 어디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 IT 산업이 정말 자랑스럽고 많이 나가 있는 것이에요. 뭐 그럴수록 우리가 더 현명하게 어떤 정치적 시류에 얽매이지 않고 국제 경제 룰에 따라서 처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더 지나고 나면 결국 잘 해결되다 그러면 역시 한국 기업의 도움 없이는 IT 산업을 하기가 어렵겠구나 이래 되는데 지금 지적 주신 것대로 6월 28일부터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어젯밤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들어 거기서 만나서 담판을 짓자. 자, 그러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정말로 병자호란이나 명나라 청나라식의
잡고 죽이기에 건곤일척의 한판 승부를 했다면 지금 이렇게 말장난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오래 끌지도 않았겠죠. 결판을 냈겠죠. 벌써 쳤으면 벌써 저 원자탄까지는 안 가더라도 미사일이 몇 대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나라인데 지금 결국 두 나라가 이렇게 오래 끌면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 국가 경제적 이익을 좀 크게 해보자. 새벽이 오기 직전에 한 번 더 이 어두워지듯이 한 번 이 싸움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자고 하는 그런 전쟁일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 전쟁이 좀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1년 한 2, 3개월 남았어요. 네. 이 2, 3개월 동안에 중국으로부터의 경제 공격을 유권자들한테 펴왔는데 가장 어떻게 하면 극대화하겠느냐. 그것을 이제 생각할 것이고요. 네.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에서도 자신의 위신을 생각해서 함부로 양보할 수가 없고 이래서 시간을 좀 끌긴 끌었는데 그러나 두 나라가 싸움하는 상황으로 갈 것 같지는 극단적인 않아요. 상황으로 두 나라가 싸움을 하게 되면 가장 큰 피해는 결국 그 고래 두 마리입니다. 뭐 우리는 잘만 피해 있으면 등이 터지지 않을 수 네. 있고 큰 중간고래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기는 항상 기회다. 네. 기회와 위기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캐스팅 보트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예. 두 고래 싸움에 몸집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예.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8824님이 아들은 하이닉스도 아니고 딸은 삼성전자단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분에게 오늘 우리 소장님의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랍니다. 너무 염려 마시고요. 두 G20에서 두 정상이 조금 정말 출구를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있게 이야기 풀어주신 김도효 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